지금부터 탁구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탁구의 기원을 좀 알아볼 텐데요. 근대 탁구의 시작은 영국의 제임스기 고안한 셀루로이드 만든 볼이 사용되면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볼을 말하는 거죠. 1920년대 이전까지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각국에서 단순히 사교와 오락적인 성격으로 강한 게임이 바로 탁구였습니다. 그러다 1926년에 국제탁구연맹이 베를린에서 창립되면서부터 현재와 같은 경기가 시작되었죠. 우리나라는 1920년 YMCA를 통하여 소개되었으며 1927년 조선 신궁 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정식 경기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기에 참가한 것부터는 1956년 일본의 동경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부터 참가하기 시작한 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또 역사를 보면은요, 1986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을 격파하고 우승을 하였으면서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 탁구가요. 한국이 남자 개인 단식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남자 개인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고 여자 개인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냄으로써 금들, 은하나, 동하나의 성적을 올리는 쾌거를 발휘했죠. 특히 1991년 4월에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죠. 여러분들 코리아라고 하는 영화 알죠? 네, 여기서 코리아란 명칭으로 출전하여서 중국을 꺾고 우승하는 쾌거도 발휘하게 됐습니다. 탁구 경기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탁구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구분되며 개인전에는 단식, 복식, 혼합복식이 있습니다. 점수는 정식 리턴을 하다가 상대방이 실수를 범했을 경우 1점을 얻게 됩니다. 또 테이블 밖으로 볼이 나갔을 경우나 볼이 네트에 걸려 넘어가지 못했을 경우 또 서비스를 실수했을 때 모두 다 상대한테 1점을 주게 되는 거죠. 한 게임은 11점 경기입니다. 그리고 게임은 반드시 2점 차이가 나야 승리하게 됩니다. 자, 듀스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듀스는 10대 10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 듀스 서비스는 듀스 1대를 제외하고는 2점마다 교대합니다. 즉, 한 사람이 2번씩 서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단, 듀스 1대, 여기는 없지만 촉진룰이 적용됐을 때는 한 점마다, 즉, 서브는 한 번씩 주고받게 되는 거죠. 서비스에 대한 규칙도 엄격해서요. 손은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으로 컵 모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을 이렇게 올려놔야지 공을 이렇게 감싸서 컵 모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볼은 적어도 16cm 이상 토스를 해야 되고요. 또 볼이 떨어지는 동안 쳐야 됩니다. 엔드라인 뒤쪽과 테이블 수평면 위에서 쳐야 되며 렛서브, 즉 볼이 서브를 넣는데 네트에 맞고 상대방의 진영에 넘어오는 것을 렛서브라고 하죠. 렛서브가 됐을 경우에는 실점 없이 여러 번 서브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된 볼은 테이블의 양쪽 면, 즉 본인의 코트와 상대방 코트를 모두 다, 양쪽 테이블 모두 다 닿아야 합니다. 자, 랠리에 대한 규칙인데요. 자, 볼이 날아오고 있는데 우리 편, 내 쪽에 테이블에 닿지 않고 바로 공중에서 쳤을 경우 발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엔 실점이 됩니다. 랠리는 누군가 볼을 받아치는 것을 실패할 때까지 계속되고요. 테이블을 움직이거나 또는 플레이하지 않은 손, 오른손잡이라고 하면은 라켓을 이렇게 들고 있는 오른손 아닌 반대편 손을 테이블에 만지면은 실점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토스를 하게 되는데요. 토스를 해서 먼저 토스에서 승자가 서비스를 택하면은 상대면 리시브나 엔드라고 하는 것은 이쪽 테이블에 사용할 것이냐 저쪽 테이블에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이걸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단식 경기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또 부연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탁구 경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탁구 경기 방법 및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남자 단식 경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마롱 선수와 스웨덴의 카르손 선수에 대한 경기인데요.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경기가 단식 경기죠. 멋진 마롱 선수의 드라이브 공격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자, 11대 8이 되어서 한 경기가 11점이 되면은 경기가 끝나게 되죠. 경기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엔드, 즉 진영을 바꿔서 경기를 다시 다음 세트 경기를 합니다. 자, 0대 0입니다. 자, 서브 넣는 자세를 쭉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그 다음에 엔드라인 뒤쪽에서 이렇게 공을 올려놓고 서브를 하는데요. 중국의 마롱 선수의 자세를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공을 컵 모양으로 쥐어잡는 것이 아니라 쭉 펴서 상대방에게 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서비스의 규칙입니다. 자, 16cm 이상 토스를 하고 또 그 공이 떨어질 때 서브를 해야 됩니다. 자, 서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먼저 내 진영에 있는 테이블을 먼저 닫고 네트를 넘어가서 상대방 테이블을 닿아야 됩니다. 서브 넣을 때는 그렇죠. 자, 지금 멋있는 공격을 했지만 아웃이 됐습니다. 자, 마롱 선수가 강력한 드라이브로 상대의 진영을 떨어뜨림으로써 득점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서브는 한 사람이 몇 번씩 넣는다? 자, 2번씩 넣는다. 그래서 2대 0이 되니까는 서브를 교대를 해서 스웨덴의 카를손 선수가 서브를 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6cm 이상 토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볼이 떨어지는 순간 간혹가다 어떤 친구들은 토스를 하고 볼이 올라가는 순간에 서브를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서브는 볼이 떨어지는 순간에 서브를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를 먼저 단다? 그렇죠. 내 진영에 있는 탁구대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상대 탁구대에 닿아야 됩니다. 자, 지금 카르손 선수가 멋있는 왼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탁구대에 상대편 탁구대에 닿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아웃됐습니다. 아웃되면 실점이 되고 중국의 마롱 선수가 1득점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처럼 마롱 선수가 강력한 스매시를 했지만 네트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반대편인 카를로스 선수가 1득점을 하게 됩니다. 자, 카르손 선수가 서브 2번을 넣었죠. 그래서 3대1, 4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마롱 선수가 이제는 서브를 넣게 됩니다. 자, 상대편 선수가 공을 쳐서 넘겨올 때 내 쪽 테이블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바로 친다면 뭐가 된다? 실점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공이 나의 테이블에 닿고 나서 그 공을 받아서 상대편 테이블에다가 넘기는 것이 탁구입니다. 멋있는 공격이었죠. 자, 지금은 서브를 갖다가 이 한쪽에서 넣고 있는데요. 자, 단식 경기에서는 서브를 여기서 넣어야 된다? 아, 그렇진 않죠. 서브를 이쪽에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서브 넣는 위치는 본인이 판단해서 좋은 위치에서 또는 서비스의 여러 가지 구질에 따라서
옮겨서 서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멋있는 서브를 넣는다고 넣었지만 어떻게 돼요? 나의 테이블, 내 쪽 테이블은 닿지만 상대방의 테이블에 닿지 않고 그냥 나갔죠. 자, 이래서 실점이 됐습니다. 카를로선 선수가. 그래서 마롱 선수가 득점을 하게 돼서 6대2로 마롱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주 중요한 걸 보였죠. 렛 하고서나 지금 양쪽 선심, 그 다음에 주심과 부심이 손을 들어서 네트를 닫고 넘어갔다라고 렛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렛 서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실점하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다시 서브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서브를 넣었는데 또 렛 서브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로 렛 선언이 되면서 다시 서브를 넣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렛 서브가 10번을 했다. 그래도 다 10번 다 다시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렛 서브입니다. 자, 네트를 살짝 맞고 상대편 테이블 닿지 않고 그냥 아웃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네트를 맞았는데요? 라고 네트 맞았으니까 다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브 넣을 때만 렛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랠리가 계속될 때는 이 네트에 맞고 못 넘어가면 실점, 맞고 상대방 테이블에 맞으면은 그대로 플레이가 되는 게 됩니다. 렛 서브는 언제 말 그대로 렛 서브입니다. 서브 시에 레트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서브를 넣는다 하는 이야기죠. 네. 자, 지금 여기 라켓을 보면은요. 라켓을 보면은 선생님이 제 라켓 잠깐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양쪽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켓이 있습니다. 자, 이런 라켓을 뭐라 그러냐면은 쉐이크 핸드형 라켓이라 그래요. 자,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의 추세가 이 양쪽 면을 다 사용하는 쉐이크 핸드형 라켓을 구사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를 라켓을 보여줄 텐데요. 자, 이 라켓은 펜홀더형이라고 그래요. 마치 펜을 잡는 모양으로 한다고 해서 펜홀더형 라켓입니다. 펜홀더형 라켓은 러버가 한쪽 면만 있어요. 반대편이 없습니다. 반대편이 없는 러버가 없는 반대편으로 공을 치게 되면 실점이 돼요. 반드시 러버로 쳐야 되는데 이런 패널더형의 장점은 뭐냐? 공이 강력한 공격력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형인 선수들, 아주 공격형인 선수들은 이 패널더형을 쓰는데 요즘에는 이런 쉐이크 핸드형이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핸드 쪽, 또 백핸드 쪽을 양쪽을 다 구사할 수 있는 쉐이크 핸드형으로 여러분들 익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서브를 넣고 받고 굉장히 빠르죠. 자, 이 탁구공은 40mm입니다. 40mm. 이 지름이요. 굉장히 작고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벼운 공을 가지고 이 짧은 탁구대에서 여러분들 빨리 움직이는 것이 순발력적인 이런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탁구입니다. 자, 11점으로 마롱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엔드를 바꿔서 경기를 하게 되고요. 2대2 동점이 되었습니다. 자, 5세트 경기를 하겠죠. 자, 우리는 5세트 경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3세트 경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3세트 경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득점한 승리한 세트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탁구 경기를 보면서 경기 규칙과 방법에 대해서 또 서비스 넣을 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